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한국에 계시면서 보는 어떤 파이코인의 시점. 한국 DNA지만 호주에 살면서 파이콘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납득이 가능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제 구독자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40대에서 50대 후반까지 분들이 가장 많아요. 거의 80% 이상이 지금 40대에서 50대 이상인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한 주제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때마침 제가 지금 부동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한 7년, 브리즈번 쪽에서 6년, 지금 퍼스에서 지금 2년째 살고 있어서 그 지역마다 주마다 다른 뭐 부동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개인 부동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 치고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보를 드리면은 조금 파일을 다르게 보는 시점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달러랑 한국 돈을 막 왔다 갔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정하고 갈게요. 1달러 1,000원으로 갑니다. 1,000원. 1달러 1,000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공 3개를 붙이면 되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1억이면 10만 불입니다. 100만 불은 10억입니다. 자, 요거 개념만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사는 그 퍼스라는 지역에 쉽게 말하면은 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WA 주긴 하지만 부산이라고 생각할게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25분 정도 거리 떨어진 언덕이 있는, 산은 아니고요, 언덕이 있는 곳에 전망이 좋은, 뷰가 되게 좋은 집. 그 집 지금 현재 한국 돈으로 20억에서 25억 사이에 지금 판매하려고 내놓은 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집을 하나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겹더라도 좀 보세요. 볼만합니다. 아마 집주인분이 이태리 분이신 것 같은데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집이. 그 집을 파이콘이 됐을 때 내가 실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감을 가지고 그 집을 선택한 집이니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거, 왜 호주에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지, 왜 호주의 부동산은 한국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건물 사는 것보다 훨씬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죠.
섹시하죠, 아주.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집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할 얘기들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 5주 정도 전에 200만 불에 올라왔어요. 200만 불에 20억으로 얘기할게요. 20억에 올라왔는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이제 구매자들이 많이 오퍼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퍼 하니까 이거 25억에 팔아도 되겠다 해서 지금 20억에서 20억 사이로 지금 바꿨어요, 가격을.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그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뭐 정말 드림집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살 수가 있는 집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20%만 디포짓을 하면 그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20% 집값의 20%만 현금이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파이코인이 하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3,000개 있다고 칩시다. 하나 100만 원만 되면은 3,000개면 얼마죠? 1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3억, 30억입니까? 3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꼭 저 집을 뭐 25억 다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들도 뭐 50% 디포짓하고 50% 은행 융자 여기서 해줍니다. 조금 뭐 이자가 세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집을 사서 투자하시라, 뭐 노후 보장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런 집을 호주에서는 20억, 25억이면은 살 수 있다라는 거. 호주는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년의 집값이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배로 보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 일반 집들,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 4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에 뭐 투 락업 가라지, 차 2대 댈 수 있는 락업 가라지, 실내 가라지가 있고 뭐 백야도 있고 암야도 있고 뭐 그런 집들이, 거기다 수영장이 딸려 있느냐 없느냐 좀 가격 차이는 나지만 그런 집들이 한 50만 불 대선입니다. 50만 불이면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 20% 디포짓 하면 된다 그랬죠. 10% 디포짓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자가 조금 세진다라는 거. 20% 디포짓이 이제 기본인데 20% 디포짓을 하면은 1억이죠. 1억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까 아니죠. 제가 시급이 4만 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전 영상에. 그렇게 따지면 연봉이 1억 되는 거는 호주에서는 쉬워요. 한국에서 사는 거보다 한 70%만 노력해서 살면은 연봉 1억은 정말 쉽게 됩니다. 연봉 1억은. 그래서 부인이랑 같이 모으면은 잘 모으면 1년 만에도 1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1년이면 내 집 마련이 되는 것이죠. 너무 저도 괴리감 느끼지 마시고. 저도 압니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이 정말 그지 같아 나는 거 알고 있는데 한국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현실이 그런 건 어떡합니까? 어쨌든 앞으로 지금 보여드릴 캡처 화면은 50만 불 5억짜리 집이 10년 내에 진짜 2배가 오르는지 무작위로 찍어서 제가 캡처를 한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영상 녹화 기능을 누르고 제 휴대폰에서 도메인이라고 부동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투명하게 들어가서 이제 바이로 이제 사는 거 구매로 결정을 하고 이제 레인지를 4억 5천에서 6억 5천으로 설정을 하고 집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집들이에요. 지금 판매하려고 나온 집입니다. 자, 이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은 시티에서 한 25분 정도 거리예요. 보통 이 정도 거리 많이 사니까 여기 이 집에 보시면은 언더오퍼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제낄게요. 언더오퍼가 뭐냐면은 이미 오퍼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관심이 있어서 가격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집 한번 볼게요. 62만 불이니까 6억 2천이죠. 자, 오래된 집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집 편이긴 합니다. 가격에 비해서. 근데 땅이 넓은가 보죠, 그죠?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땅이 719 스퀘어미터니까는 우리나라로 한 200 몇십 평 되나요? 한 250평 되겠다. 이거는 전개도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집 구조가 있고 따로 백야드 있고 뭐 쉐드까지 있고. 자, 이거 보시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으로 쭉 올리시면은 밑에 부분에 가시면은 이 집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에서 밑에 보시면은 있죠. 마켓 인사이트죠. 들어가면은 밑에 뷰 모어를 누르면은 지금 492K라 돼 있죠. 자, 보시면은 연도 2019년도에 3억짜리입니다. 2024년 딱 5년이죠. 5년에 지금 4억 9,200만 원입니다. 1억 9,200만 원이 오른 거죠. 50%가 넘죠. 5년 만에. 그럼 10년 만에 2배라는 게 맞죠? 3억의 반은 1억 5천인데 5년 만에
1억 9,2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평범한짜리 집을 찍은 거예요. 자, 이거 누르면은 이 주위에, 이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들 판매된 리스트입니다, 이거. 자, 아무거나 또 무작위로 한번 찍어볼게요, 가격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나오죠? 사진 잠깐만 볼게요.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또 알아셔야, 아, 이게 어떤 집이거나 아실 수 있으니까. 이 집도 오래된 거예요. 그러나 레노베이션 하거나 하면 되니까.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원하시면은 레노베이션 된 집을 사시면 돼요. 근데 땅이 작아요. 땅이 넓어야 돼요. 왜냐면 땅이 넓으면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은 그 집값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도 쭉 올려서, 여기는 다행히 팔린 집이라, 몇 년도에 얼마에 팔렸고도 리스트를 보여주는 집입니다. 자, 보시면은 92년도에 지었는 것 같아요. 92년도에 2,400만 원이었어요. 23년도에 5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30년이 넘었죠? 30년 가까이 됐네. 딱 30년 조금 넘었네요. 몇 배입니까? 2,400만 원이 5억 3천이 됐어요. 30년. 와, 몇 배입니까? 10년에 2배 오르는 것보다 이 집은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죠? 호주 집들이 보통 이렇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쭉 드릴게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왜 호주랑 한국이랑 이렇게 부동산이 차이가 나느냐? 왜 이렇게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쉽냐? 요거는 이민 정책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나가서 또 다른 집을 한번 눌렀습니다. 임의로. 여기 나오죠. 2001년도에 1억 2,800만 원, 23년도에 5억 3,500만 원입니다. 22년인데 몇 배입니까, 이게? 딱 이거는 2배 오른다 그랬으니까 20년이니까 4배, 4배보다 조금 더 많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가격이 59만 5천 불, 5억 9,500만 원입니다. 집 내부 살짝 보시고, 요거는 조금 최근에 레노베이션을 한 집이네요. 한국 말로는 리모델링이죠. 레노베이션을 한 집이네요. 레노베이션을 하면은 또 집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빨리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호주의 가장 평범한 집들이에요. 쭉 내려보시면 다시 또 거기, 자, 뷰 누르시면은 나오죠. 2019년도에 3억 5,500만 원, 2024년도에 5억 2,500. 딱 계산 빨리 되시죠? 50% 오면은 뭐 1억 7천 얼마인데 1억 7천 얼마 더 하면은 딱이네요. 정확하게 거의 50%네요. 그죠? 50% 올랐죠. 그죠? 5년 만에. 그럼 10년 만에 2배죠. 그죠? 지금 내가 뭐 설정을 해놓고 이런 집들만 골라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작위로 제가 찍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영상 편집하는 동안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졌네요. 자, 지금 보셨듯이 일단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해요. 지금 영상 캡처한 영상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캡처한 다음에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까 임의로 3-4군데 집을 보셨듯이 뭐 5년에 50% 이상 안 오른 집이 없었죠. 4개를 봤는데 더 올랐으면 올랐지 적게 오른 집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퍼스 기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어마어마합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높죠. 지금 보여드렸던 집 컨디션이, 같은 컨디션이 시드니에 사시려면은 거리도 물론 거의 2배로 벌어져야 되지만 가격은 3배 정도 돼요. 저런 집이 한 12억 13억 정도를 기본으로 줘야 돼요. 기본. 그러니까 시드니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드니 살다가 브리즈번 가서 집을 2채를 사서 2채도 팔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퍼스로 이주 온 이유가 사실 집값이에요. 집값도 싸지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코비드 이후로 작은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처럼 사람들이 많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살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생이 그냥 한국말로 컴피티션입니다. 그냥 경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살아남아야 되는 구조라 그걸 깨닫고 퍼스로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시드니 사시는 분들이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 팔고 퍼스에 집 세 채 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 보셨던 요점이 뭐냐면 50만 불짜리 5억짜리 집이 2배로
10년이면 두 배 된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5억이면은 파이코인을 팔아서 예를 들어 현금화 하셔가지고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호주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그 이전에 제가 왜 파이를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어떤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이런 데서도 하나 4억이 될 거라는 G12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크게 보고 있고 가격을 좀 높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전 영상에도 그랬지만 중립을 지키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조금 잔잔하게 차분하게 가격 현실적으로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한국의 현실을 기점으로 해서 바라보는 파이의 가격이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틀렸다, 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게 나라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파이콘의 가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파이코인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물가 어떠세요? 미국이 더 비쌀걸요? 그럼 하물며 거기서 니콜라스 박사가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어떤 전반적인 나라들의 법이나 이런 걸 다 뭐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분은 미국 기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에 뭐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10,000원만 가도 오케이 땡큐 50,000원이면 다 팔아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람이 파이코인 하나 50,000원짜리 만들려고 지금 총 그분은 7년 8년 10년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작가가 50,000원도 싸요. 한 100만원 1000만원은 고려하세요. 제발 한국에 계신 분들 파이 가치를 더 높게 보셔야 됩니다. 많이 킵하시고 세이브 하시고 락 거시고 매집할 수 있으면 매집하시고 정말 가치를 더 높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왜 호주의 노후 보장 투자를 해야 더 안정적이냐? 지금 보셨듯이 하나만 말씀드린 거죠. 집값이 10년이면 2배인데 그러면은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캐시로 아예 5억 주고 다 살 수도 있고 뭐 외국인 분들이 하더라도 30%가 기본 디포짓이거든요. 30% 디포짓에서 이자를 내더라도 호주에 이자를 내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분산 투자를 하시려면 그렇게 30%씩만 투자를 해서 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든지 그거는 또 다음 시간이 된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딱 캐시로 샀다고 칩시다. 5억짜리 집을. 그러면 이게 집값만 오르는 게 그 100% 오르는 걸 보고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호주는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런 집들이 보통 지금 현재 렌트비가 주에 700불이에요. 700불이면 한도 7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달이면은 거의 300만 원 돈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캐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3개월마다 집 인스펙션에서 집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다 집주인에 보내줘요. 그리고 뭐 청소 관리 잔디 깎고 뭐 물세 전기세 가스 이런 거는 세입자가 다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계약적으로. 집주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 호주 살면서 렌트를 한 30군데로 옮겼을 거예요. 보면서 집주인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 맡겨놓으면 부동산이 광고 내고 사진 찍고 세입자들 인스펙션 해서 서류 다 받아서 집주인한테 보내주면 집주인이 이메일로 서류 보고 나 이 사람 할래 저 사람 할래 선택만 해주면은 어프로브 나서 계약서 쓰고 집주인 사인만 해줘서 메일 보내주면은 부동산에서 세입자 받아가지고 계약해서 삽니다. 그러면 달달이 시스템으로 해서 앱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달달이 렌트비가 주에 70만 원씩 들어오게끔. 그러면 저 집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 뭐 3% 정도 줘요. 70만 원에 3%를 주면 다 관리를 해줍니다. 주죠. 그런 다음에 뭐 은행 융자 안 냈으니까 뭐 캐시로 샀으니까 100% 인마이 포켓이죠. 그 1년이면은 3,600만 원이죠. 근데 5억짜리 집이 자 10년이면 10억인데 그럼 1년에 5천만 원 집값이 오르죠. 그럼 5천만 원 집값 오르는 거 플러스 렌트비로 들어오는 거 3,600만 원. 자 1년에 8,6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쓰실 수 있는 거는 렌트비 받아서 세금 내고 뭐 부동산 수수료 주고 생활비로 쓰시는 거지만 5억 투자해놔서 1년에 8,600만 원이에요. 저금을 얼마나 하는 거죠?
왜냐면 집값이 오르는 게 이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안정적인 겁니다. 아주. 왜 또 자신 있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해 드리냐?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호주는 향후 최소 40년까지 이 부동산 비즈니스를 믿으셔도 돼요. 왜? 이민 정책 때문에. 호주는 인구가 땅덩어리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정부가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개발을 함부로 못하느냐? 인구를 늘려가는 게 출산율로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호주는 이민 정책이 엄청나게 커요. 이민 정책이 뭐 1년에 30만 명을 받겠다, 20만 명을 받겠다. 호주가 매년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럼 건설회사에서 그 소식을 정보를 다 듣고 어느 지역에 뭐 몇백 채, 몇천 채를 짓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랑 이민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 정책으로 늘어나는 거는 성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20만 명을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거주지를 지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호주가 집 부족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 부족 현상 때문에 렌트비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집주인이 갑입니다. 그리고 퍼스는 지금 공실률이 2%입니다. 2%. 2%면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비어있는 집이 2%인데 그 2%가 뭐 멀쩡한 집에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 레노베이션 한다고 뭐 사람이 살지 못한다거나 집주인이 뭐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이 비어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2%입니다.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 내놓은 광고만 내놓으면 부동산에 맡기기만 하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정부가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해놨다는 이유가 호주는 알다시피 비자 장사라고 그래요. 학생 비자로 오거나 어떤 일하는 비자로 오거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거나 비자로 이제 들어와서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막 지을 수가 없어요. 건설회사에서. 왜냐면 그분들은 그 집에서 얼마나 살지를 모르잖아요. 비자 거주가 1년에서 뭐 5년 이 정도 거주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막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 여기 자국민들 상대로 계산을 해서 인구가 얼마니까 집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호주가 쉐어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디 지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호주는 기본적으로 방이 4개 있는 집들이 기본이니까 방 한 칸을 세를 주는데 일주일에 30만 원씩 냅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30만 원. 그러니까는 집은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에서 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집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집은 또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집주인이 갑이다. 근데 심지어 집을 사는 게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적으로 계속 오른다. 논리가 맞아 떨어지시네요. 가장 큰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을 하나 사놓으면 1년에 8,600만 원의 수익이 효과가 납니다. 뭐 파이코인 많으신 분들은 2채, 3채 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주식으로 힘들게 단타치고 뭐 잃었다 뭐 사기당했다 그런 거 없고요. 호주는 투명하게 변호사 딱 끼고 자기 변호사 있거든요.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있거든요. 변호사끼리 거래를 해요. 집주인끼리도 못 봐요. 집 사러 갔을 때 집을 제가 보러 가요.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집을 보는데 부동산 매니저가 와서 보여주죠. 보고 얼마 오퍼 하면 오케이 하겠다. 거기서 오퍼를 받아주면 집주인은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이랑 변호사랑 연락을 하죠. 그 변호사랑 또 판매자 변호사랑 연락을 해서 서류를 다 꾸며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죠. 그럼 읽어보고 사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론 받아가지고 제 디포짓 돈 내고 은행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캐시면 더 간단하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파이가 좀 많으신 분, 뭐 안에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호주로 한번 방문하시고 여행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꼭 저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사기꾼 같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호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라. 투자를. 한국에서 막 누가 뭐 건물주가 돼서 막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더라. 그런 거보다는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뭐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전 심플한 삶이 좋아서 호주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뭐 5억 투자해서 본인 이름으로 사는 거거든요. 외국에도 본인 이름으로 5억 투자해서 집 한 채 사놓으면 1년에 8,600만 원 욕심 안 내고 더 많이 5억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도 세상에 널려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돈만 꼽아 놓으면은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달에 들어온 돈이
700 몇십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8,600만 원이면 5억에 거의 20%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20% 수익률을 주는 비즈니스가 사실 심지어 신경 안 쓰고 시간 투자할 필요 없고 그런 집을 세 채만 늘려놓으면은 아니요 한 채만 사도 노후 보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5억짜리 일단 본인이 살 때 들였던 캐시 있죠? 나중에 10년 후에 뭐 그게 10억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 세입자가 준 돈이 그죠? 그거 이제 조금씩 받아서 노후에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집 두 채나 세 채만 사시면은 지금 뭐 40대든 50대든 간에 그 정도 자금이 있으시면 파이 팔아서 그 정도 자금이 된다면 조기 은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왜 조기 은퇴를 말을 쉽게 말씀드리냐 가능한 거예요. 조기 은퇴가 15억이면 조기 은퇴 가능합니다. 호주는 15억 투자해서 집 3개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달에 들어온 돈이 렌트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집에서 일주일에 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에 새 집이면은 9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 9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충분히 하죠. 욕심 안 부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명품 백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막 뭐 허영심에 그런 삶을 누리지만 않으신다면은 그렇게 하면서 여행 다니시면서 뭐 취미 활동 하시면서 인간관계 잘 하시면서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이미 10억만 있으면은 40대 분들도 조기 은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돼야지만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제가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 너무 말을 빨리 말씀드리고 정신없이 말씀드려가지고 좀 듣기 거북하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크게 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얼마가 되면은 이게 얼마다라기보다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집을 사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20% 수익이 나고 그럼 나는 일을 안 해도 되고 노후 보장이 이미 끝났고 사실 호주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한국보다는 노후 보장이 이미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 때문에 제가 운 좋게도 20대 후반에 호주를 와서 깨닫고 영주권을 운 좋게 30대 초반에 땄는데 그러니까 좀 게을러지긴 하더라고요. 나 큰 거 해놨다. 뭐 미래 걱정할 거 없다. 뭐 자식들 교육비가 뭐 들어갑니까? 이게는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면은 40대 50대 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실 것 같고 진짜 나의 노후가 돈이 생겨도 어떻게 투자를 할까 고민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눈을 돌려봐야겠다. 누구나 하는 그 위험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아니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집을 사서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뭐 사기를 맞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거 말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나라가 있으니 거기다 투자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면은 이 파이코인의 가치가 그죠? 뿌다이 기억나시죠? 뿌다이 우리 한국에서도 해야 돼요. 뿌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